자, 9월 7일 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요즘 시장을 봤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종목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무작정 주식을 풀매수하러 가지 마시고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대박이 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고점에 잘못 물려서 쪽박 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는 지금 시장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졸부도 될 수 있는 역대급 주식시장인데 이런 기회는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도 주식을 한 지 8년 정도 되었지만 이런 엄청난 시장은 처음 봤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2017년, 18년 이렇게 그동안 상승장이었던 시장과 다른 이유가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 보더라도 이 정도까지 거래대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도 바이오 위주로 상승장이었는데 이 상승장에서도 거래대금이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합쳐서 7조 원, 8조 원, 많이 나오면 10조 원 이렇게 됐지만 그전에도 상승장이었을 때 3조 원, 4조 원. 근데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2017년, 2018년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일반 종목에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면 그 어떤 종목이라도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하루에 10% 움직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래대금이 필요한데 이 엄청난 거래대금이 지금 주식시장에 몰려가지고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깡패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이런 풍부한 거래대금, 유동성이 있다면 대박나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대박이 날 수는 없으며 누구는 고점에 물려서 고생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승리하는 시장이 아니라서 주의해야 될 것들은 주의를 하고서 매매를 진행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음속에는 이런 시장 보면서 항상 초대박을 꿈꾸고 있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방 초대박을 노리기보다는 그냥 평소보다 높은 수익의 중박 정도만 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을 쌓아온 투자자들에게는 첫 상승과 매수 포인트만 잘 잡는다면 또는 고점에 물어도 대응만 잘 해준다면 충분히 기회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함정이 많고 대응 능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점에 물려서 크게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아니면 도 승부를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은 첫 상승에 잡는 게 중요하고 단기간 한 1, 2주 사이에 2배, 3배 이렇게 오른 것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한 두 달 안에도 그 이상 2배, 3배 그 이상 오르는 것들 그리고 상한가 여러 번 간 것들은 그냥 내 것이 아니다라 생각하고서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 시장도 엄청났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가 7일 노동절로 휴장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근 이 거래일 동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합쳐가지고 10%가 아무렇지 않게 날아갔는데 다행히 아래 꼬리를 달고서 지금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음봉 상태에서 마감을 했으며 이번 주 미국 증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당연히 알 수가 없지만 여기서 서서히 저번 패턴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바로 반등이 예쁜 캔들로 나와준다면은 상관없지만 지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윗꼬리 달리면서 망치형 음봉이 뜬다던가 좀 안 좋은 음봉이 뜨게 된다면은 그 뒤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에서 기관 투자자가 알짜 종목을 다 받은 다음에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풍부한 거래대금으로 인해서 이 전고점 지켜줘야 될 자리만 지켜주게 된다면 어째 되었든 간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엄청난 종목들이 많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거래대금 상위에 두산 퓨얼셀이 상한가에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쉬어서 상한가 같지만 제가 이 종목을 10,000원부터 보고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지만 좀 아쉬움이 많은 종목입니다.
이렇게까지 대박이 날 줄 몰랐는데 그냥 상장 초기 1,300원쯤에 이 1,300원 고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이때 공략을 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미 봤던 가격에서 5배나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5배 오른 가격에서도 이 기관 투자자가 작정하고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으며 오늘 두산그룹주 쪽으로 돈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자, 현재 상한가 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이 그린 뉴딜 때문에 현재 역사적 신고가에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슈도 있었는데 한국금융지주가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거래량이 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상한가를 제외시키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거래량이 늘어났어도 하루 거래량이 한 10만 주, 20만 주라서 이런 종목은 잘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 고점 완벽하게 뚫어주면서 역사적 신고가에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종목들을 체크해 보면은 여기 녹십자 엘뱅도 역사적 신고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장 초기 고점을 돌파한 상태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녹십자 엘뱅은 제가 어제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어제 분석과 비슷하게 흘러가서 저도 놀랐습니다. 저조차도 깜짝 놀랄 만큼 장 초반에 정말 강했는데 제가 장 초반에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매매한다고 이 종목, 이 좋은 구간들 전부 다 놓쳤습니다. 원래 원칙대로라면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급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는 좀 반응 속도가 빠르게 이것만 보고 있어야지 이 구간에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직으로 상승이 나와서 이걸 쉽게 접근 못했는데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이 매매하다가 이 좋은 구간들을 전부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게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고 어제 분석처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서 놀랬지만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있음에도 이 좋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진 못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로 돌아와서 코스피에서는 뭐 LG화학이 오늘 마이너스, 그리고 두산그룹주들, 전 두산그룹주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워낙 매매할 종목들이 많아서 워낙 정신이 없어서 저런 것들 하나하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매매했던 종목 중 하나가 현대에너지솔루션인데 역사적 신고가가 나와서 이 종목을 시초가 기준으로 장중에 여러 번 찔러 넣었습니다. 수익도 봤지만 나중에 수익금을 다 반납할 만큼 좀 지독하게 움직이는 구간들이 많고 이 종목은 저랑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자가 아닌 이상 단타들에게 정말 까다롭게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시초가 기준으로 여러 번 찔러봤지만 이 반응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반응이 나왔고 또 이 구간에서 반응이 나왔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척 했다가 한 방에 밀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낚인 게 전데 잠깐 여기서 깔짝거리면서 수익을 냈어도 이 구간에서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원래 매매를 하면서 각자 자신에게 안 맞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이랑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2천만 원까지 수익 받다가 전부 다 반납하고 수익도 못 챙기고 또 공략을 했는데 수익도 못 챙기고서 좀 안 좋은 결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래도 지금 중요한 자리는 음봉이 뜨긴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늘 시초가 근처만 잘 지켜줄 것 같다면 그때부터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오늘 시초가 근처 음봉 몸통 이거를 안정적으로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 HLB가 전 고점 돌파한 상태에서 거래가 되어서 오늘 장중에 20%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요즘 종목들 이렇게 오르기만 하면은 기본 20%씩 오르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은 아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정말 적극적으로 매매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종목들이 20%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20% 이상 거래되는 종목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중에 매매할 때는 한 10%대 아니면 10%도 안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좋은데 이미 20% 이상 오르고 있는 종목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잘 잡지를 않습니다. 20% 이상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단타로 먹을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20% 이상 오른 종목은 잘 공략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대단했던 종목이 미코란 종목입니다. 제가 녹십자 엘빙에 이어서 미코란 종목도 이거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오늘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했습니다. 오전에 그냥 코딱지만큼 먹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고점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더니 오전부터 좀 적극적인 거래량이 나오면서 오늘 제대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어째 되었든 간에 전 고점 위에서 마감을 한 상태이며 당연히 중요한 가격은 전 고점입니다. 만약에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더라면 그 뒤로는 대응을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전 고점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시장이 좋아서 이런 종목들 오른다 하지만 윗골이 달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오늘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여기서 순식간에 장중에 26%까지 올랐다가 수익이 아니라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하고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공략하진 않았지만 20% 이상 상승률이 아무렇지 않게 날아가는 거 보고서 정말 무서운 시장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고점에 물리는 사람들은 이 거래량만 보더라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은 일단 쉬어가는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선 끝까지 올라간다면 그냥 놓아주는 것이고, 이런 종목이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고 그 쉬어가는 자리가 좀 안전하다 싶으면 그때 들어가는 것이지, 이거는 오늘 급등이 나올 때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말도 안 되게 강하다는 것을 보고 있었음에도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JNK 히터, 상강 MNT,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세가 나왔습니다. CS 베어링도 오늘 장중에 27%, 이렇게 신고가 종목들 올랐다 하면은 그냥 장중에 27%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신고가 상태의 종목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부 다 27%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코도 27%, 그리고 여기에 CS 베어링도 27%, 그리고 신고가가 나온 신테카 바이오도 27%, 이거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중에 아쉬웠던 게 스페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하루 종일 공략을 했는데 오늘 결과가 좀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잘 나오던 기간이 매도가 나오면서 힘을 쓰지 못했는데 이 종목의 중요한 자리가 전 고점인 12,900원인데 이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서 결국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도 전 고점 근처를 맴돌거나 이 구간을 잘 지켜주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줄 듯 말 듯 하면서 한번 줬다가 바로 무너지고 줬다가 무너지고, 단타가 아닌 이상은 좀 힘든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공략한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릴 정도입니다. 한 개씩 전부 다 지금 좀 집중해서 지켜본다고 오늘 하루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드표럼 제약이 단일가 상태에서 상한가, 단일가 종목도 오늘 또 강했습니다. KMH도 20%, 센트럴 바이오 상한가까지 말도 안 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봤던 종목이 넷마블 보고 있었고 당연히 음봉이기 때문에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매매 종목이 미코,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쭉 내려서 드림텍, 스페코, 그리고 호가 단위가 변하는 JNK, 그리고 제가 아까 상한가에서 설명 잘못 드린 게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입니다. 우선주가 역사적 신고가고 제가 본주를 장중에 보고 있긴 했습니다. 이거를 공략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본주는 신고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 마지막에 좀 거래대금이 몰린 셀트리온 형제, 셀트리온 제약이 수직으로 상한가 가길래 이거는 너무 많이 한 방에 올라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략을 할 거면 좀 천천히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올라야 되는데 너무 수직으로 3분 만에 10%가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접근을 할 수가 없이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이 삼형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서, 그리고 셀트리온이랑 헬스케어가 올라왔던 이 양봉을 유지해주는 캔들이 계속 나와서 이 세 가지 종목을 또 오후장에 집중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수급 상위 종목입니다. 요즘에 수급 상위 종목들 상강 MNT도 그렇고 미코도 그렇고 스페코도 그렇고 지금 기간의 수급으로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간의 수급이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에서 좀 좋은 수급이 몰렸는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까지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거를 고점에 추격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장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고점에서 잘못 따라가다가 그대로 고점에 물려서 크게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체크를 하지 못한 게 이노 와이어리스도 있는데 현재 이노 와이어리스 추세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것도 신고가 상태에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며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신고가 나올 때 외국인의 21만 주 때문에 신경 쓰였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나옴에도 주가가 버텨주면서 신고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단타 외국인 나가고 유지해주고 현재 흐름이 고점을 유지해준다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YG 엔터테인먼트 엔터주는 제 성격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호가창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수급이 들어온 주성 엔지니어링 거래량이 나오면서 수급과 함께 양봉이 떴는데 이 수급이 계속 유지되면서 오늘 올랐던 가격 이상에서 거래가 된다면 이거 고점 뚫어줄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 흔한 종목들 뭐 딱히 눈에 띄는 수급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만기일까지 적당히 단타만 치다가 만기일 지나고 나서 이 수급을 머릿속으로 리셋시킨 다음에 그 다음 금요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시장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추세가 좋고 수급이 예쁘게 들어오는 것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두산중공업 쪽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들어와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 상승 중으로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갔지만 시장에서 지금 관심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적극적인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완전히 반등에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두산 쪽으로 좀 적극적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오늘 수급까지는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하고 이미 수급이 들어온 것들 오늘 시장에서 20%씩 막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리해서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보시면 시세가 나왔다가 진성 TC도 그렇고 26%까지 올랐다가 윗꼬리가 좀 길게 잡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뭐 체결도 안 될 것 같은 험해수 쌓아놓고서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데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나온 것들은 그리고 전 고점에서 많이 벗어난 종목들은 공략할 생각은 없습니다. 공략을 할 거면 전 고점에서 그렇게 크게 멀리 벗어나지 않은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거래에 어떤 종목들이 거래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체결이 되었는데 시즌이 상위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뭐 시세는 크게 변동성이 없어서 지금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게다가 황금선 회복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계획이 없으며, 그리고 나노엔텍이 전 고점 위에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지금 충분히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전 고점 위에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오후장에도 거래량 몰면서 급하게 올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올라와서 마감을 한 상태인데, 뭐 이런 차트는 당연히 전 고점을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크게 갈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켜주게 된다면 그 전에 높았던 고점인 15,000원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만약에 올라가는 척만 하다가 결국에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이 양봉 전부 다 잡아먹고 다시 제자리 한 12,000원 이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향은 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은 시간의 거래 오른다 하더라도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욕심이 크게 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잘 조절하시고, 경험이 부족하다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기일까지 무리하지 마시고 돈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